작가를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인간 불복종의 첫 번째 씨앗이라고 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인들이 고등학교 때 누구나 읽어야 되는 밀튼의 신라권이라는 시를 보면요. 나는 인간의 첫 번째 불복종과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노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어순도 안 바꾸고 그대로 따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 이 나오는 문장이 밀튼의 신라권에 나오는 문장이랑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겠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권이라는 시를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론 이건 기독교적인 시입니다. 이제 창세기 전 얘기를 말하자면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악마들이 신한테 반역을 했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처박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악마가 이제 우리가 그 악마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호감 캐릭터로 그려야 되는데 밀튼이 악마를 되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옥에 처박혀 있는 악마가 네. 막 나는 뭐 천국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지옥에서 군주로 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멋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밀튼이 이 악마의 그 반항 정신, 이 자기의 자존심 네. 이걸 갖다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니냐라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질서, 네.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갖다가 위해서 싸우는 한 이 템플러라는 조직이 있고 네. 이제 어쌔신이라는 조직은 말하자면 그 밀튼의 신라권에 나오는 악마 조직 같은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멋있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네. 이제 이거를 이 밀튼의 신라권의 단어를 그대로 따옴으로 해가지고 네. 장치로서 이제 그 스토리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평화 질서라고 얘기한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템플러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쌔신은 이 자유의지를 오히려 좀 수호하는 사람들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수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폭력이 대체로 동반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도 왕정의 굴레를 벗어던질 때 혁명이라는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선택을 했고 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 당시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의사님들이 선택하신 방법들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지 테러. 예.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 자유를 표명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네. 물론 우리가 폭력을 싫어하고 폭력이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폭력이 전혀 없는 사회에 과연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저는 이 영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딩을 보면 다음 시리즈가 반드시 나올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화가 500년의 시간을 이제 그 가운데 강처럼 보고 과거와 현재를 좀 오가는 이런 구성이잖아요. 그 과거 500년 전의 이야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역사적인 배경과 딱 붙어서 실화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코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500년 전에는? 실제로 이 감독님이 역사를 워낙 좋아하신다는 걸 아는 게 저도 알겠는 게 저도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중세 미술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 1492년에 예를 들어서 쓰는 석궁의 모양, 심지어는 방패에 새겨진 문양, 투구 네. 이런 것들이 다 그치. 정확하게 그 당시에 쓰던 무기들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실제로 그때 스페인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 그라나다 왕국이라는 곳이 네. 유일하게 유럽 안에 무슬림 국가로 남아가지고 기독교 왕이었던 이사벨과 페르디난드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네. 1492년에 그 그라나다 왕국이 함락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그라나다의 왕이 그 항복하고 왜 자기 아들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에덴의 수막가를 넘겨주는 그 궁전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알함브라고 하고는 이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이 스페인 여행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궁전. 네.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리셨어요. 약간 여행 가고 싶다는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요.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그 학창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유럽의 대학생들이 가장 꿈꾸는 특히 남성들이 네. 가장 꿈꾸는 이제 바캉스 중에 하나가 이 안달루시아,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안달루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비자로 넘어가가지고 클러빙을 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가 그 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유럽 대학생이면은 다 가본 곳이에요 일단. 아.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컬럼버스가 안장돼 있는 세빌리아 대성당 네. 같은 곳. 그곳이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유럽 대학생들이 여행을 가면은 꼭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고. 한국에서도 아마 스페인 여행 가시면 이 루트로도 많이 똑같이 가요. 똑같이. 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어머니가 스페인 그 한국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오셨는데 딱 저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제가 볼 때는 그 뛰어내리는 장면 중에서 네. 이제 그 뛰어내리는 장면 중에서 주인공이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 그 미완성 성당에서 그렇죠. 뛰어내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빌리아 대성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인데 그 옆에 보면 큰 그 아랍 탑이 있죠. 네. 그 아랍 탑은 이슬람 탑이죠. 그래서 원래 거기가 모스크가 있던 자리인데 모스크를 부시고 그 위에다가 천주교식 성당을 갖다가 올리고 있는 그 공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지금 그렇죠. 템플러와 네. 어세신에 관계해서.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고 나중에 컬럼버스가 그 성당에 안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악과를 찾으러 그 성당. 그 제로미 아이언스와 그 마리온 코티아르가 네. 맨 마지막에 선악과를 찾으러 갔던 성당이 그 미완성이었던 성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잘 보면은 이렇게 바둑 돌 놓듯이 감독님이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해가지고 좀 가본 사람들이라든지 네.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재미를 또 아, 예, 좋다.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